세계 방위 산업의 최강자로 불리는 미국이 한국에 밀리는 분야가 있다. 바로 대공 레이저 무기 기술로 한국이 선두에 섰다.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을 실전 배치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방 부대의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드론과 무인기의 전장 활용이 필수로 자리 잡았다. 기존 대공 미사일만으로는 방공망 구축의 한계가 뚜렷해졌다. 레이저 무기는 전력만 유지되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는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빠르게 격추할 수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도 단숨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블록아이언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무기로 주목받는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하마스 미사일 8,000발 중 900발만 격추했다. 300발이 영토에 떨어져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아이언돔 미사일은 발당 6,700만 원에 달한다. 북한의 저품질 공격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다. 1시간 동안 비행했지만 격추에 실패에 충격을 줬다. 국지방공 레이더와 열 감시 장비가 탐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투기를 투입해도 요격은 결국 불가능했다.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방어 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가 현재 운영 중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을 다층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팽-3, 천궁, M3, 사드가 방공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 다양한 고도와 거리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구축됐다. 팽-2는 2006년 독일에서 도입한 중고 장비다. 30분 내 철수와 배치가 가능한 기동성이 큰 장점이다. 2012년 팽-1을 팽-3으로 업그레이드했다. 2020년 1조 6천억 원을 들여 레이더를 교체하며 성능을 높였다. 천궁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다. 15km 고도와 40km 사거리로 정밀 요격이 가능한 기술을 자랑한다. 천궁은 수직 발사 콜드런칭 방식을 채택했다. 히트2킬 기술로 목표물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이다. 팽-3 미사일은 발당 15억 원 수준이다. 사드는 50억 원으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발당 1,400원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저비용 무기 개발에 나섰다. 199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연구를 시작했다. 2019년 블록아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속도를 냈다. 블록아이은 1km 거리 철판을 명중했다. 20kW 출력으로 소형 드론 격추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북한의 화성-8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다. 작년 시험에서 3km 사거리로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3km 거리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했다. 100% 격추율을 달성하며 전력화 준비를 마쳤다. 방사청은 세계 최초 전력화가 눈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술력의 놀라운 진보를 상징한다. 블록아이언 북한의 멀티콥터도 정밀 타격한다. 2025년 하반기 실전 배치가 공식 확정됐다. 30kW 출력의 블록2 개발이 계획됐다. 300kW급 레이저 무기 연구도 이미 시작됐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드론 공격에 대응한다. 오물풍선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동시 다발적 드론 공격을 막아낸다. 레이저 무기는 방어망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도 무력화할 전망이다. 전투기와 함정 탑재 가능성도 새롭게 열렸다. 미국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전력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 미국을 앞선 분야로 세계가 주목한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을 2026년 배치한다. 7km 사거리와 100kW 출력이 목표로 설정됐다. 영국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전력화 단계에 도달했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화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하나가 1999년부터 광원 기술을 연구했다. 탄탄한 기술력이 전력화를 뒷받침한 핵심이다. 방사청은 한국이 세계 최상위 수준 뒤라 평가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선 기술력을 입증했다. 블록2는 30kW로 업그레이드된다. 300kW급은 장거리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인도의 항공 엔진 기술을 이전한다. 이는 한국의 KF-21 성공에 대한 간접적 반응이다. 힌두스탄 항공이 지휘와 협상했다. F-414 엔진의 80% 기술 이전을 약속받아 충격을 줬다. KF-21은 현재 F-414 엔진을 사용한다. 하나가 24,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며 판을 바꿨다. 미국은 KF-21의 급성장에 긴장했다. 인도의 기술을 넘겨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나는 KF-21 블록 3의 국산 엔진을 공급한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KF-21은 수출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잡는다. 미국은 큰 고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F-414는 22,000파운드 추력을 제공한다. 유로파이터 EJ-200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테자스 마크 -2에 F-414를 채택했다. 미국은 현지 생산을 약속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KF-21 국산 엔진은 28,000파운드로 향상 가능하다. 속도와 기동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한국 공군의 가동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중국은 KF-21 엔진에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J-20 업그레이드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은 KF-21이 동해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자국 기술의 한계를 실감하며 긴장하고 있다. KF-21은 추중비 2.1을 자랑한다. F-414 2개로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했다. 하나는 2030년까지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 연 300개 생산 공장을 설립해 준비를 마쳤다. 국산화로 KF-21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수출 시장에서 매력이 크게 커질 것이다. 외신은 KF-21이 5세대를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4.5세대를 넘어선 잠재력이 주목받는다. 인도는 K9 자주포 백문을 추가 도입한다. 고산지대에서 성능이 철저히 입증됐다. K9은 영하 35도에서도 완벽히 작동했다. 나다크 4,400m 고도에서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인도 내각이 한 달 만에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이례적인 신속 결정으로 기록됐다. 드로도 K9 도입에 찬성했다. 자체 개발 대신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유가 크다. K9은 사막과 험지 테스트를 통과했다. 견인포를 압도하는 기동성을 보여줬다. 중국은 차륜형 자주포를 국경에 배치했다. 고산지대에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K9은 자동 장전으로 승무원 피로를 줄였다.
고산지대 연소 효율 문제를 해결했다. 인도는 이 3조 원 규모 수출을 예상한다. K9이 방산 시장을 석권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은 K9이 국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국 열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KF-21과 K9은 한국 방산의 상징이다. 세계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주목한다. 블로가연 개발에 5년이 걸렸다. 20kW에서 시작해 점차 출력을 높였다. 북한의 소형 드론은 3에서 5kg 무게를 갖는다. 블로가연 이를 3km 밖에서 격추한다. 시험 과정에서 1200회 발사를 진행했다. 모든 테스트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 레이저 무기는 전자기파 간섭에 강하다. 기존 미사일처럼 유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1분에 10발을 쏜다. 블로가연 이를 5초 안에 무력화한다. 방사청은 블록2가 2027년 완성된다고 밝혔다. 30kW로 더 강력해질 예정이다. 300kW급은 순항 미사일 요격이 목표다. 10km 이상 사거리를 확보한다. 하나는 레이저 광학 기술에 20년을 투자했다. 1999년부터 축적된 노하우가 빛났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 실험을 50회 이상 했다. 그러나 실전 배치는 2030년 이후다. 이스라엘 아이언빔은 100kW를 목표로 한다. 한국은 이미 20kW를 넘어섰다. 영국은 50kW급 드래곤파이어를 개발 중이다. 한국의 전력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 블로가연 한 발당 비용이 2,000원 미만이다. 미사일 대비 1만 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2024년 500개 이상 날아왔다. 블로가연 이를 모두 격추 가능하다. 레이저 무기는 기상 조건에 덜 민감하다. 안개나 비에도 작동 효율이 유지된다. KF-21 국산 엔진은 2025년 시제품이 완성된다. 24,000파운드로 F414를 대체한다. 하나는 엔진 공장을 경남 창원에 설립했다. 연 300대 생산으로 수출도 노린다. KF-21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다. 국산 엔진으로 레이더 반사 단면이 줄어든다. 중국은 KF-21이 동북아를 뒤흔든다고 경고했다. J-20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은 KF-21이 독도 방어를 강화한다고 우려했다. 자국 공군의 열세를 걱정한다. K9은 인도 외 루마니아에도 수출됐다. 53은 계약으로 1조 3천억 원을 벌었다. 인도 K9은 라다크에서 중국을 압도한다. 차륜형 자주포 대비 방어력이 뛰어나다. K9은 자동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췄다. 고산지대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중국 차륜형 자주포는 병력이 노출된다. 152mm 고폭탄 파편에 취약하다. K9은 포신 도금 기술로 내구성을 확보했다. 영하 40도에서도 성능이 유지된다. 인도는 K9 250문을 추가 검토한다. 중국 국경 방어를 위한 필수 전력이다. KF-21과 블로가연 한국 방산의 쌍두마차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레이저 무기는 전력 소모가 크다. 하나는 고효율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이다. 블로가연 1초에 5발을 격추한다. 초당 300만원 절감 효과를 낸다. 북한 드론은 2023년 200회 이상 침범했다. 블로가연 이를 완벽히 차단한다. 미국은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선도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자존심이 흔들렸다. 방사청은 2035년까지 500kW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사일 방어의 미래다. KF-21 국산 엔진은 연비가 20% 개선됐다. 작전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난다. 하나는 엔진 개발에 3조 원을 투자했다.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K9은 인도 사막에서 48km 사거리를 기록했다. 중국 자주포를 압도하는 성능이다. 중국은 K9이 라다크를 장악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방어 전략을 재검토 중이다. 블로가이은 함정 탑재 가능성을 열었다. 해상 방공망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KF-21은 2026년 120대 양산이 시작된다. 국산 엔진으로 전력이 강화된다. 레이저 무기는 소음이 거의 없다. 야간 작전에서 은밀성이 극대화된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240mm 로켓을 쓴다. 블로가이는 이를 10km 밖에서 차단한다. 미국 네티즌은 한국이 미국을 앞섰다고 반응했다. 그들의 놀라움이 SNS를 뜨겁게 했다. 하나는 블록2의 광학 추적을 추가한다. 30kW로 정밀도가 더욱 높아진다. KF-21은 마하 2.2 속도를 목표로 한다. 국산 엔진으로 가능성이 열렸다. K9은 인도 외 폴란드에도 48문을 수출했다.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J-20의 레이저 무기를 검토한다. 한국의 블로가이에 자극받은 결과다. 일본은 KF-21이 동북아 패권을 노린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군사 훈련을 늘렸다. 레이저 무기는 전자전에도 강하다. 적의 재민 공격을 무력화한다. KF-21 국산 엔진은 터빈 효율이 35% 향상됐다. 신소재로 내열성이 강화됐다. K9은 고산지대에서 1분에 6발을 쏜다. 중국 자주포의 2배 속도다. 블로가이은 2025년 7월 배치를 시작한다. 전방 10개 부대에 우선 투입된다. 미국은 F-35의 레이저 무기를 계획한다. 그러나 한국보다 5년 뒤처졌다. 하나는 2030년까지 1000개 엔진을 생산한다. KF-21 수출을 위한 기반이다. 중국은 한국 방산이 동아시아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네티즌은 KF-21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반응했다. 불안감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레이저 무기는 적 탐지를 방해한다. 스텔스 드론도 무력화할 수 있다. KF-21과 K9. 블로가이은 한국의 자부심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을 바꾼다.